자,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주식의 제왕 강만우입니다. 이번 시간에 HLB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HLB 요즘 주요 이슈들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HLB를 들고 왔냐? 저희 주주분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HLB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LB의 기대 가치가 굉장하게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댓글로 파이팅, 댓글로 신고가 가자 한번 적어주시고, HLB의 전망을 높게 보고 있는 사람이면 더욱더 화이팅 한번 해주면, 파이팅이라고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 HLB가 과연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은 가장 주주님들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최근 주요 이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주요 이슈는 첫 번째, 미국 FDA에 대한 승인. 너무나도 오래되고 중요한 이유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두 번째, 미국 아스코의 지금 다양한 암종에 대한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치료 가능성을 입증을 시켰습니다. 누가? HLB가. 그래서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치료 결과를 임상을 발표를 하고 치료 가능성을 입증을 시켰다. 이게 두 번째 주요 이슈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FDA가 뭔데 이렇게 HLB의 앞길을 가로막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먼저 이 순서, 이 배경부터 조금 알아가 봐야겠죠. 이 배경 너무나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첫 시작이 언제냐, 10년도 더 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HLB의 임상,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을 시작을 한 시기입니다.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을 시작을 한 단계이고, 총 이게 쭉 이어지면서 2020년, 2019년에서 22년까지도 쭉 거슬러 올라오면서 글로벌 임상에 대한 3상까지 진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상과 진행이 됨과 더불어서 이 병용요법이라고 하죠. 병용요법으로 이 캄렐리 주맙에 대해서 병용요법까지 같이 끌고 가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캄렐리 주맙은 이 항서제약에서, 중국의 기업이죠. 중국 항서제약에서 개발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그래서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 이 두 개가 3상 임상을 완료를 한 시점이고요. 2022년까지. 그 다음에 2023년으로 갑니다. 2023년. 2023년에 FDA에 첫 허가, 첫 신약이죠. 신약으로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첫 허가 신청을 하고, 이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확 쏠렸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2023년도부터 쭉 이 관심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FDA에 첫 신약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때 기대감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관심이 몰릴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2023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 관심이. 근데 이 FDA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FDA가 뭐냐? 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신약 허가 신청이라는 말이에요. 이 미국 시장. 저희 이 강대국인 미국에서 허가 신청이 나야지만 이거를 상용화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FDA에 2023년에 신청을 하고, 시간이 지나 2024년 5월 달에 FDA 측에서 거절을 한번 하면서 첫 보완 요구서를 발송을 해요. 첫 보완 요구서 CRL, 첫 보완 요구서입니다. 이 보완 요구서를 발송을 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항서제약 아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항서제약 CMC 문제다. 자료가 미흡하다. CMC 즉 제조,
품질 관리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 라고 태클을 한번 걸고 넘어졌고, 이 부분을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리보세라닙 자체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 중국의 아까 그 병용 요법으로 말씀드렸던 캄렐리 주맙 이 부분에 대한 CMC 자료가 미흡하다 라고 첫 번째 거절을 당했고, 이때 리보세라닙 즉 HLB의 입장이 어떠하였느냐, 바로 별거 아니지 하면서 항서제약에 대한 이 CMC 제조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를 바로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25년도 초에 재신청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보완하는 단계를 거치다가 25년 3월달 3달 전입니다. 3달 전에 이 보완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이 보완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 결과가 또 어떤 식으로 나왔냐, 또 CMC 문제다, 더 보완을 해줘라 라는 얘기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중국 항서제약에 대한 CMC 제조 품질 관리 문제였고, 여기에 대한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한편에서는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임상 실사 불가도 이게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았냐, 왜냐면 이 시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이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는데 이 임상 실험을 전쟁 때문에 직접 실사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 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것도 변수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달 전 여기에 대해서 HLB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 4월달에 진양곤 회장이 항서제약에 직접 방문을 했다. 항서제약에 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 제조 품질 관리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고 FDA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완 자료를 다시 재정비를 해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다음으로 넘어와서 지금 6월달 현재입니다. 이 FDA와 보완 자료와 관련해서 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그 전에는 이것만 보완해서 보냈다, 허가가 떨어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 차례나 거절을 당하면서 FDA의 입장 쪽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보완 자료를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아직 이 재신청에 대한 입장은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HLB 측에서 말하는 게 뭐냐? 이 클래스 1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여전히 2025년 내 상업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진양곤 회장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면서 정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입성기 10여 년 정도 이 집념을 가지고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HLB는 가만히 이 하나에 대해서만 내놓지 않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흡수 합병, HLB 생명과학을 흡수 합병을 하면서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권리 자체를 단일화를 시켰고, 결국 이 기술 수출까지 협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단계다, 협상력 강화까지 노려볼 수 있는 단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FDA 허가가 떨어지면 예상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 가치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주가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 규모에서 간암치료제 시장에서 약 10조 원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FDA가 똑같이 승인이 됐을 때 예상 매출이 2조에서 2.5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2조에서 2.5조라는 가치는 어느 정도냐? 시장 점유율의 30에서 50%가량 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점유율에서 이 정도 30에서 50%까지 달성한다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FDA의
허가가 떨어짐과 동시에 이렇게 폭발할 것이다. 이 기업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기사 한번 보면서 다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닙 재신청 지연 중장기 로드맵 발동. 이게 무슨 말이냐?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게 FDA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던 HLB가 허가 이후의 행보, 즉 FDA만 달성하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이후에도 꾸준히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 나가야겠다 라는 계획들, 이 계획들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FDA의 허가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되겠고요. 그 아래 내용도 살펴보시면 HLB의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 신약 허가 신청 재접수가 지난달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더 준비를 해서 돌아오겠다 라는 뜻이고, HLB는 재접수가 불발된 것이 아니라 보안 자료에 대한 FDA의 사전 검토가 지연됐을 뿐이다 라는 입장이고, 시장 자체에서도 FDA의 허가만 떨어지면 끝날 게 아니라 기업 그 이후를 묻고 있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 이후의 행보까지도 지금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NDA 제출은 지난 3월 FDA로부터 두 번째 보안 요구서안 CRL을 받는데 대응 차원으로 내놓은 거고, HLB는 보안 자료를 제출 후 7월 FDA의 최종 결정을 받는 일정까지 공개를 하며 재신청 추진을 공식화한 바가 있다. 이전에 중장기의 행보를 따지기 전에 이런 행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HLB 자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 아래쪽에 나오는데, HLB는 이번 일정 차질을 불발이 아닌 전략적인 지연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FDA가 보안 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접수보다 협의에 집중했다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3월 보도자료에서 FDA와의 미팅을 통해 미비점을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으므로 HLB는 이를 근거로 사전 검토 후에 접수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시장의 기대와 결을 달리한다. 이 기대와 결을 달리한다라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HLB 자체는 이 FDA는 당연히 허가가 떨어질 거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정말 정확하게 집중을 하고 있다 라는 이 생각, 주주 여러분들도 혹시 이 생각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계획을 제시한 만큼 실망감도 함께 커지고는 있다. 5월 말이라는 기한을 회사 스스로가 제시를 했기 때문이다. 이 FDA와 미팅을 하기 전에 5월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두 차례 CRL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일정이 어그러진 상황이다. 기업 내부의 전략이 외부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찌라시들만 날리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방향을 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앞으로 HLB의 방향성은 중장기 로드맵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HLB는 리보세라닙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쌓아왔지만 반복된 변수 속에서 기업 서사의 설득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 하나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이 기대감이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작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주주님들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주주님들의 마음 너무나 잘 아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제가 어떤 식으로 주주님들의 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 주주 여러분들이 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언제 FDA를 허가하느냐가 아니라 이후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 이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이유겠죠.
그리고 중장기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로드맵 마련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HLB에서는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얘기를 드리자면 너무나도 길어지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에 관한 얘기들은 다음 영상에 미루도록 하고, 이번 영상 다시 이어가 보자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HLB가 단순히 FDA와의 협의를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더 근본적인 전략 리셋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반복된 허가 지연, 실적 부진, 전략 부재라는 삼중고가 겹치면서 경영의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실행력 확보 여부에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장 일각에서는 HLB가 일정 차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도 나타난다. 기대보다는 계획, 낙관보다는 실행 중심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반복된 해명과 기대만으로 주가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라는 얘기도 있고,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내부 전략의 실효성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대체 왜 나올 수밖에 없냐. 이 FDA에서 이 두 번째 CRL을 발송을 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꾸준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자그마한 신뢰감 하나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가치 가능성 이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저라면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돼 있냐, 어느 정도인 단계이냐, 이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지, 절대 이 기대감 하나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 대응 자체만 정확하게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응 하나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주주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HLB 관계자는 미국의 자회사죠 엘레바 테라퓨틱스와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은 FDA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 자료를 이미 제출을 했으며, 현재도 양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FDA와의 논의, 즉 협의점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논의의 세부 내용은 항서제약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므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부 전략의 실효성을 안 알려주냐? 이 단지 해명과 기대감만 가지게 하냐라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이 영업 비밀, 항서제약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므로 공개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HLB 관계자가 직접 얘기한 사실이 있고, 이어 당초 5월 내 재신청을 목표로 했으나 FDA와의 논의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이 되면서 재신청은 아직이다 라고,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체 없이 시장의 공식 입장을 공지할 예정이며 장기간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얘기들을,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 HLB라는 기업 자체는 정말 혁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이 기대감만으로 정의할 수 없다. 왜냐? HLB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 이 말씀드렸듯이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 HLB 주주분들의 걱정거리 전부 다 날려드리겠습니다.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응 전략, 계속 말씀드린 이 대응 전략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냐 하시는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003번에 1173, 여기로 HLB 하나만 보내주시면 이 대응 전략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정말 놓치실 겁니까?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이 한순간에 급상승하는 시점에 한 박자 느리게 또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겠습니까? 이 대응 꼭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010-8003번에 1173,
HLB 딱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정말 완벽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HLB에 대해 역사적인 서사 10년간의 집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고, 기업 가치는 이 정도로 판단을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이 HLB의 파이프라인은 무엇이 있냐,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만호였습니다.